아주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공부 잘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쓰레기 찌꺼기를 치우는데 우리는 국한된 환경에서 그 입장에 서잖아요. 무슨 환경이냐면 불쑥 내담자와 삼담자가 만나는 이 장면에서 지금 치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치우는 방법에 룰과 방법론을 만들어서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담자 진술 작업, 그 다음 내담자 점 작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내담자 진술 작업을 못 들으시면은 점 작업을 잘못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그 진술 작업이 있어야 점 작업이 돼. 진술 작업이 쉽게 말해서 뭐죠? 내담자가 자기의 문제를 소개를 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내담자가 자기 문제를 소개를 않고 상담자가 일어나서 어쩌고저쩌고 일어나 이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건 상담 세계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다른 세계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왜? 말 않고 내 마음이 어떤지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당신은 가만히 있어요. 내가 당신에 대해서 현재, 미래 다 내가 한번 얘기해 보겠어요잖아요. 그건 상담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상담은 반드시 자신, 내담자가 소개를 하잖아요. 소개한 문제로 다루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진술 작업은 반드시 거쳐야 돼요. 진술 작업은 내용물을 갖고 이걸 해결해 주러 가는데, 진술한 내용은 어떤 특징이 있는 걸 여러분이 눈을 뜨고 배우셔야 되죠. 내담자가 소개하는 문제는 어떤 문제의 성질이다? 내담자가 얘기하는 문제는 바로 내담자 자신이 느끼는 거. 평소 알고 있고 이해하고 느끼고 생활에서 힘들어하는 것을 전제로 한 문제다. 내담자가 언어로 잘 표현하는 내담자하고 잘못 표현하는 내담자와 또는 말이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여러 다양한 스타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기할 때마다 그 문제가 저분이 갖고 있는 진짜 문제라고 받아들이게 되면 모순에 빠질 수 있는 점이에요. 어떤 사람은 짧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기 문제를. 그리고 충분히 오늘 다 내가 문제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지만 다 얘기하게 되면 상담자가 나를 좀 어떻게 좀 이상하게 볼까봐 방설에서도 좀 줄일 수도 있고, 다양한 내용물을 그 사람이 한 내용만이 전부라고 우리가 하게 된다면 이 사람은 진짜 경험 있는 훌륭한 상담가가 아니다라는 점. 그러나 당신이 지금 한 얘기는 제대로 된 문제를 다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셔도 안 돼요. 노련한 상담가는. 왜 그러느냐? 그대로 그 스타일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소개 그대로. 그리고 이 문제를 그분이 소개한 거기 때문에 이 문제가 그분 전부다라고 상담자가 그렇게 훈련을 해야 되냐면 그게 아니고 그분이 얘기한 내용물인 거예요. 첫째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를 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받아들이는 부분이 점 작업으로 들어가게끔 돼 있어요. 미안해. 실제 문제 작업으로. 그러면 내가 어떤 이유로 잘 얘기를 않거나 일부분만 얘기했거나 아니면은 잘 모르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분이 점 작업을 계속 거기에 갖고 우리가 작업을 하게 되면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감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요. 충분히 내가 문제라는 부분을 채택해서 그걸 다루는 게 아니라 이거 일부인데 아니면 이거 그냥 별거 아닌데라고만 느끼고 근데 이 부분을 중요시하고 계속 상담을 하게 되면 반발심이 나잖아요. 여기에 오해를 하면 안 돼. 상담가가 이 문제가 전부라고 이것만 열심히 하는구나라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자,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두 번째, 내담자가 평소 생각하고 느끼고 표현하는 방식이 있죠. 그 방식을 자각하고 반성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언어 표현을 바꿔야 되겠다. 내담자가요? 내담자가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표현하면 나한테 유리하구나라고 자극이 되는 거예요. 왜? 이 얘기 듣는 것만 갖고 다 이게 문제라고 받아들이게 되면 답답하잖아요. 그게 자기가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려면 상담자가 거기에 당신 한 얘기가 전부 안 나왔다 그런 코멘트 하면 안 돼. 그대로 하는 거야. 하다 보면 당연히 한 문제에 대해서
전부 일부분만 다뤘기 때문에 답답함이나 속에서 안 다른 부분이 반발심이 나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와가지고 선생님 사실은 지난주 한 거 그건 그렇게 큰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아닙니다. 왜 그것만 다루십니까? 그것만 다루라는 의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다뤄놓으면 그렇게 건드려서 그 다음 것들이 본론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내담자가 얘기하는 그 진술작업 있죠. 그 부분이 중요한데 그 이유는 내담자가 평소 생각하고 느끼고 있는 문제를 우리가 포착해야 된다. 그리고 그걸로 점작업을 인도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 말씀입니다. 점작업은 내담자가 진술한 내용 있죠. 그 내용하고 볼 때 어떻게 이해하면 무난하죠? 이 기술적인 면이나 치유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진술 작업하고 점 작업하고의 차이나 거기에 그 점 작업을 하면서 오는 기대 또는 치유는 뭐죠? 알맹이만 뽑았다는 거 이거잖아요. 자, 그러면 왜 알맹이만 뽑아야 됩니까? 뽑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또 연습해야 돼요. 자, 왜 알맹이라는 걸 좀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담자 진술한 내용은 여러 가지가 다 묻어 나왔잖아요. 거기에서 이 곡괭이와 찌꺼기 아니면 저 껍데기와 그 알맹이를 섞어내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만약에 점 작업을 10개면 10개, 15개를 했으면 이분이 지금 한 5분 동안 막 10분 동안 피토해서 얘기했어. 정말 조금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을 15개로 딱 요약을 했어. 왜냐면 그 용건 위주로 딱 했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 작업을 왜 해야 되고 또는 하면은 뭘 기대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또는 이것 말고 다른 치유는 방법은 존재하느냐라는 점이에요. 이거 아니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치료가 되느냐는 점이에요. 저는 그건 내가 또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일단 이거라도 설명하고 다 안 다음에 다음 거 공부하자고요. 일단 이걸 알아야 그 다음 거 설명하지. 그래서 또 공부하지. 자, 왜 알맹이를 왜 뽑느냐? 이것을 결정적인 치유로 보는 근거는 어디 있느냐라는 공부예요. 이거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더 치유 효과가 많이 나는 거예요. 또는 일반인이 왔어도 이 사람이 대인관계라거나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이거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거다. 말을 하면은 요약하는 일이 중요하구나라는 거잖아요. 사람 말이. 보통 그게 습관이 안 들고 안 해요. 근데 여기는 적용해. 왜 하죠? 치유적인 측면에서 설명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알맹이를 발췌하느냐 이거예요. 생각하고 느끼고 고민하고 힘든 문제 있죠. 그 부분을 알맹이로 뽑는 이유 또는 꼭 이걸 꼭 해야 되느냐 또는 상담에서 이것이 어떤 치료 기법의 뜻이 있느냐라는 공부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은 조금만 관심 있고 조금만 들어가 보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고 어리면서도 쉬운데 쉬워요. 얘기하면 또 제가 설명하면 바로 그거네라고 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알맹이를 요약하는 거에 대한 무수한 의미가 있는데 꼭 알아야 되는 거 몇 가지만 간추려 보자고요. 자, 어떤 생각할 때 알맹이만 요약하게 되는 건 어떤 의미 또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자, 일단 진술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내담자 문제는 유일하게 진술한 내용을 접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 외에 방법은 없어요. 상담은 반드시 만나서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얘기하는 것이 통례고 상식이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눈을 떼야 될 부분이 진술을 했지 않습니까? 또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거기에서 상담가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점을 먼저 눈을 얘기 권하고 싶은 거예요. 진술했어요. 그 다음에 상담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라는 점이에요. 여기서. 진술을 했으면 왜 탁구나 이런 중요한 그런 운동도 구기 운동,
주거니 받거냐잖아요. 공을 던지면 거기에 응수를 해야 되잖아요. 자, 내담자가 진술을 했어요. 그러면 상담자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고, 뭘 할 수 있느냐는 점이에요. 제가 그 사람 파악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오케이. 자, 파악하는 거 했잖아요. 자, 파악하거나 또는 그 문제가 어디서 왔거나 그 문제를 가졌으면은 이렇게 뭐 하라든가 그런 식의 역할과 그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건 이해가 되시죠? 우리 상담이 하는 일이 다 그거니까. 어떤 목적과 무엇 때문에 하든 심상치료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 뜻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요약하라 이 뜻이거든요. 자, 그럼 조금 더 나가서 요약 정리하면은 얻어지는 게 뭐고 왜 이것이 중요한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해볼게요. 중요하잖아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상담자가 진술한 내용을 개입하거나 코멘트하거나 원인을 얘기하거나 그렇게 하는 방법과 내용을 요약하는 것이고 둘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이. 그나마 요약하라고 제시하는 게 심상치료가 유일하게 지금 그 부분을 제시하기 때문에 두 개가 존재하게 된 거예요. 심상치료가 요약하는 것만 빼면 상담가가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은 거기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 코멘트하는 거예요. 또는 뭔가가 제시를 하거나 뭔 얘기를 하거나 이렇게 거기 진술에 대해서 반응을 하잖아요. 이렇게 상담자가 반응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에요. 원인도 얘기하지 말고 당신 문제는 어쩌고저쩌고 다른 식으로 추가 해석도 하지 말고 전문적인 용어로도 바꾸지도 말고 그대로 내용을 고스란히 그 내용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그것이 필요한데 거기에서 가장 훌륭하고 으뜸이 점작업이다 이 뜻이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채택하는 작업을 상담자가 해야 되는데 거기서 가장 훌륭하고 으뜸되는 방법이 점작업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또 여러분 계속 물어보셔야 돼요. 왜 이게 가장 으뜸이고 훌륭합니까? 라고 해야 또 중요한 걸 또 들어요. 왜 그렇죠? 이게 왜 가장 으뜸이고 훌륭하죠? 내담자의 진술 내용을 있는 그대로 그것을 알고 포착하는 작업이 중요한데 그거를 하는 방법 중에서 점작업이 가장 으뜸이고 그 부분이 수준이 좋은 건데 그 이유를 아시냐 설명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이건 이제 눈을 뜨셨죠? 상대 그 얘기를 하면 해석하거나 뭐 이렇게 시도를 하거나 뭐 이런 방법을 하지 말고 한 내용을 그대로 이해하고 그대로 올바로 받아들이는 작업이 중요한 건 이해되셨잖아요. 그런데 점작업이 가장 으뜸이고 훌륭한 그 이유는 이거 외에 다른 여러 시도를 해보잖아요. 점작업의 내용을 따라오지 못해서 그래요. 더 쉽게 말하자면 점작업 외에 어떤 작업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간추리는 거요? 우리 이제 점작업은 아시잖아요. 점작업 말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거예요. 내가 지금 내담자의 진술한 내용을 코멘트하거나 해석하거나 다른 식으로 하지 않고 그대로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그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점작업을 하는 게 가장 훌륭하고 으뜸인 이유 그건 있잖아요. 막 여러분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점작업 말고 해보시면 알아요. 실제로. 자, 만약에 우리가 실제로 점작업 외에 하잖아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대로 내 보는 시각, 내 보는 판단, 내가 하는 것을 아직은 순서상 하면 안 돼. 그대로 이 부분 내용을 일단은 발췌를 해야 된다면 여기서 우리가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얘기 듣는 거예요. 저거. 뭐 지금 나오잖아. 이 얘기 듣는 것, 뭐 적는 것 등등 있잖아요. 모든 걸 시도해 봤을 때 가장 나중에 봤을 때 올바른 그것을 갖춘 게 뭐냐면 점작업이에요. 현재 here and now에서 나오는 얘기를 채택하지 않게 되면 아까 우리가 배운 중요한 것들이 위반돼요.
뭐가 유한되느냐 생각나시는 분 있나요? 실제 문제요? 우리가 문제를 이해하는데 드러났거나 증상만을 이해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럼 뭐가 또 추가로 돼야 되죠? 당연히 실제 문제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실제 문제가 어떻게 내가 설명했죠? 어떤 거라고? 언어로 표현하고 소개한 거 있잖아요. 그 문제 덩어리 하나하고 이 문제를 소개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입장과 심정 있죠? 그게 포인트예요. 그걸 현장에서 그대로 드러난 상태로 말을 그대로 들어야 되는 이유가. 근데 그거 없이 그냥 어디 가서 적게 되면 어떤 심정을 지금 심정과 입장이 있다는 부분을 두고 나온 언어 표현 있죠. 이게 말하자면 싱싱한 회를 못 먹는 거예요. 그 표현이 좀 그런가.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그대로 어떤 심정 입장에서 그걸 두고 말이 나오죠. 그걸 포착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같은 점작업이나 문제를 잡아도 집에서나 아니면 어디서 무슨 막 진단을 받았고 무슨 검사에서 나온 거 있죠. 그 부분은 이 사람이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 내 싱싱한 내 입장, 내 사연 있죠. 그 내용물이 반영한 내용물을 볼 때는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그 어떻게 보면은 거의 저기 그 괴리감이 있는 문제일 수 있어요. 저 여기서 내가 막 부르부르 떨면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글쎄요 내가 이런 말까지 해야 될지는 모르겠네 이런 말들을 두고 할 때 이게 오리지널 문제예요. 그분이 여기서 리얼하게 자기 문제를 겪고 느끼면서 나오는 말을 붙잡아야 된다. 이게 싱싱합니다. 근데 말을 하려는데 막 경연돼서 하잖아요. 그럴 때 만약에 내담자가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려니까 막 숨이 막혀서 한 5분 후에 쉬었다 합시다. 아니면 저희 가서 좀 말을 저 생각으로 오겠습니다 하잖아요. 그러면 되도록이면 그러지 말고 그대로 얘기를 해주세요 라고 권하는 게 훨씬 나아. 왜? 가라앉고 와서 얘기하잖아요. 딴소리 하게 돼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냐면 내 같은 말, 내 같은 문제도 내가 오늘 기분이 어떻고 만나서 상담가가 어떤 인상으로 나를 바라보고 이게 뭐냐에 따라서 에이 오늘 여기 할까 말까 막 이런 게 섞여지면서 이 언어 표현은 그 문제 표현은 거고 내가 있는 그대로 내 문제가 이거다라고 집중하고 얘기하는 거고 내용이 같아요 틀려요. 점작업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약간 근데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약간 상담자와 내담자의 신뢰 관계 있잖아요. 그것도 좀 약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잠깐만. 상담자와 내담자의 신뢰 관계가 이것을 원칙을 고수해야만이 포착되고 드러나고 잡는 거예요. 처음부터 상담자와 내담자가 신뢰가 간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세팅을 해놔야 거기서 드러나고 알아요. 이건데 점작업을 하겠습니다 하잖아요. 그럼 아유 나 지금 이 점작업 보는 부분이 나는 사실은 옛날에 상담받았던 부분에 비해서 낯설입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걸로 벌써 드러나서 안 거예요. 이분이 지금 옛날 상담하고 여기는 지금 낯설어하고 신뢰감 쌓는데 주저하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아는 곳이지. 상담자와 내담자의 신뢰관계가 중요합니다만 공부 배워요. 뭐에 어디다 써? 왜? 그대로 소신껏 계속 제시를 하고 상담자가 느끼는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포착해서 그걸 수습하는 나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점작업까지 나가면서 신뢰관계도 알고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임하는가가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하는. 그래서 일단 다시 점작업이 해보면은 그대로 문제를 올바로 이해하는데 가장 훌륭하고 으뜸이더라. 내담자가 소개하는 문제, 진술 내용 있죠. 그것을 절대로 상담가가 건들지 말아라 라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뭔가 추가로 해석도지 말라는 얘기야. 제대로 된 치유, 완치가 되려면 본인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오리지널로 here and now에서 그대로 얘기하는 걸 점작업으로 포착하면서 시작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동안에 연구 검토한 결과 상담이라는 현장에서 이 점작업 외에 다르게 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은 없더라, 이 말씀이에요. 제 나름대로. 근데 이걸 내담자와 나와 호흡이 맞고 이러한 성질을 알고 같이 이제 임하잖아요. 그럼 완치는 그냥 당연히 개런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점작업 하게 되면 이거 별거 아닌데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완치가 안 돼. 그 생각 때문에. 이 중요한 작업을 잘못 이해해서. 근데 점작업 할 때 제대로 한다는 게 참 중요해요. 그리고 얘기 나온 김에 점작업을 하면서 여러 치유가 오는데 그 중에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점작업 내용이 그 내용의 알맹이잖아요. 그 뭘 뜻하냐면 내가 평소에 진술하는 그 말하는 그 패턴과 말 있잖아요. 그것을 거듭 반복하는 것을 수도하게 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똑같은 얘기를 내가 앵무새처럼 계속 하고 있다는 걸 깨우치는 의미가 있어요. 문제라는 것은 성질이 아무리 내가 이런 표현 저렇게 단어를 써도 똑같은 주제를 놓고 계속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해결 안 된 내 문제를.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문제의 본질을 보고 똑같은 얘기를 계속 너저하게 얘기하는 부분을 이렇게 솎아내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쓰레기와 찌꺼기를 버리는 정신에 그대로 반영된 거다, 이 말씀이에요. 치워야 되죠. 하나씩 치우는 거예요. 뭘 치우느냐?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죠, 문제를. 그럼 그게 쓰레기고 찌꺼기입니까, 아닙니까? 찌꺼기. 하다못해 우리가 복잡한 생각이 와도 쓰레기와 찌꺼기라고 하는데 내가 내 문제를 자꾸 반복해서 얘기하죠. 그러면 그것이 쓰레기와 찌꺼기를 계속 반복해서 갖고 있고 반복해서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걸 스톱시키려면 본인이 내가 어떤 내용을 계속 반복하다는 걸 깨우쳐야 되잖아요. 그게 점작업 되면 되는 거예요. 점작업 내용으로 그냥 내 문제가 이렇게 이거구나 라고 파악하면서 내가 괜히 진술작업 같이 부질없는 얘기를 괜히 할 필요가 없구나 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겁니다. 진술작업, 점작업. 그리고 완치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안하다, 불안하지 않다, 이 두 개를 다룬다는 거예요. 완치가 하나. 왜? 불안하지 않다라고 하면 에이 어떻게 불안하지 않는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울하다, 우울하지 않다. 우울하지 않다는 얘기, 그 부분이 감히 우리가 어떻게 우울하지 않다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아니에요. 너무 흔한 일이에요. 우리가 다루는 게 그 성질 외에 무슨 다른 걸 다룬다는 거예요. 무슨 심오한 어떤 걸 다룬다는 건 그것은 쓰레기와 찌꺼기를 숭배한다고 밖에 안 들려. 이 쓰레기와 찌꺼기를 막 어떤 성질인지 막 이걸 막 그 고민하면서 공부를 막 이거의 본질을 막 공부를 하고 나는 그것도 그렇게 올바른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쓰레기와 찌꺼기는 버리는 노하우를 배우는 거고 그 사람이 요긴하고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쓰레기와 찌꺼기가 어떤 성질이라는 걸 막 100페이지로 적고 논문 쓰죠. 권하고 싶지 않아요. 왜? 그 에너지 있으면은 내가 갖고 있는 게 뭐고 그걸 버려버리고 씻어버려 그것을 전수받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지. 지금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한 걸로 평생 그걸로 싸우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한 후 내가 그동안에 펼치고 싶었던 나의 인생, 나의 행복, 나의 삶, 나의 최고의 만족한 삶,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심리적 찌꺼기와 쓰레기 다 깨끗이 클린하고 버리고 단 한 가지 클린하고 벗게 치우잖아요. 치우신 분은 이 치운 노하우를 꼭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심리적 정신적 찌꺼기의 쓰레기는 깨끗이 치웠다고 쳐요. 정말 훌륭하게 치웠어도 조금 살잖아요. 또 때가 와. 우리가 갖고 있는 쓰레기 찌꺼기가 어떤 원리로 계속 우리한테 달라붙어 있죠? 살다 보면, 생활하다 보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기는 문제를 무슨 질병이니 한번 스치면 더 이상 없어지느니 그런 이론 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크게 통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 찌꺼기와 쓰레기는 생기는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내가 열심히 치웠어요. 이제 더 이상 안 치워도 되겠다. 그럼 바보예요. 왜? 소홀하다가는 영락없이 다른 쓰레기가 또 와가지고 난리가 나. 인생이 그 과정의 연속이에요. 무슨 얘기냐? 가까스로 내가 몸을 씻는 걸 배워서 나왔어요. 그 친구는 막 힘든 거 했잖아요. 그 친구가 야, 내가 2번 다시 내가 씻고 나오는 거 봐라.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든 않든 안 씻고 나올 수는 없어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이 부분이 몸에 배어야 돼요. 다만 이것을 깨끗이 씻고 이거 습관이 안 된 분은 번거롭잖아요. 거기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최소한 내가 뚜렷하게 지금 현재 이런 어떤 찌꺼기 또는 힘든 막 복잡함 또는 막 답답함 오잖아요. 거기서는 이 부분을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 부분은 일단은 그 자세가 바뀌어져야 돼, 생활이. 이 오늘 얘기를 듣고 마지막 쓰레기가 엄청 왔구나. 하여튼 내가 내가 땀을 뻘뻘 흘려도 벗으려고 하는 그 자세로는 임하셔야 돼. 근데 이게 막 쌓이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 연구하는 거 있죠. 그것도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니까. 왜 안 치우냐고. 치워야지. 이걸 갖고 있는 채 뭘 연구를 하고 고민하고 인터넷에 뒤져. 인터넷 뒤질 시간 있으면 이걸 벗어버리는 거, 치우는 연구를 하면 되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치우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클린하고 없으면 그게 치운 거예요. 치유를 너무 어렵게 된 거지. 다시 한번. 우울하다, 우울하지 않다로 만들면 돼. 응? 내가 속상하죠? 안 속상하게 하면 돼. 내가 분노가 났죠? 분노가 안 느껴지면 돼. 이게 익숙하지가 않고 이게 숙달이 안 된 거예요, 지금. 애를 쓰고 그렇게 익숙해 한 사람은 그것이 막 불편하거나 어렵지 않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 말하자면 소위 건강하다는 사람. 아까 이게 내가 설명했죠. 쓰레기가 찌꺼기 있는 사람은 이걸 위해서 무슨 연구하고 검토한다는 말은 어폐가 있어요. 치우는 일에 노력해야 된다니까요. 달라요, 그게. 그러니까 쓰레기 치우려면은 놔둔 채로 어디 가면은 쓰레기 치우는 게 도움이 되는가 돌아다니도 마시라고 권하고 싶어. 왜? 치우는 일을 먼저 우선으로 해야 된다니까, 본인이. 뭘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분명히 게을르거나 뭔가 이걸 안 치우려고 하는 어떤 매너리즘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면 이 얘기 듣고 나서부터 자기를 깨끗이 치우려는 부분이 본능적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정상인 거예요. 무조건 치워야 되는 거라니까. 우리가 다루는 문제는. 그것도 되도록 깨끗이 치우면 치울수록 좋아요. 훈련 또는 이것은 정확히 얘기하게 되면은 상담으로 어느 정도 이거 치유하는 방법 노하우를 전수 받아야 되겠죠. 또는 혼자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되는 걸까 전체 맛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터득이 되거나 그런 성질은 아니죠. 마지막 독학으로 되진 않아요. 이것을 다 하는 것을 완성되는 것들을 전수를 받고 영향을 받으셔야 돼. 그게 키포인트지. 그냥 지금 조금 전까지 말씀하셨던 그런데 이걸 깨우치고 이런 게 있고 이걸 애를 쓰고 노력하는 자세느냐 아니면 혼자 하느냐 그건 좀 달라요. 이거 혼자도 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것은 어떤 식으로 이건 중요하구나라고 관심을 갖고 이제 마음을 분명히 붙잡잖아요. 그 자세가 중요해. 왜냐하면 이것을 붙잡지 않으면 다른 생각과 다른 기법들이 내 안에 들어와요. 이미 잘 모르지만은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다른 어떤 참고문을 찾아야 될까라고 누가 얘기했잖아요. 바로 이 정신이 바로 안 들어온 거예요, 지금.
그 얘기의 뜻하는 바가 쓰레기는 원칙이 치우는 거라니까. 그냥 무슨 얘기냐면 내가 속상하잖아요. 안 속상해 하려고 하는 부분을 바로 즉시로 시도해야 돼. 그런데 속상해하는 사람이 워낙 오랫동안 습관이 된 사람은 야 이게 쓰레기가 왔구나라고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왜? 속상하면 당연한 일로 한다니까. 안 좋은 거 계속 맞는 거. 안 좋은 것을 안 좋은 걸로 해석이 불가능해. 쓰레기나 찌꺼기로 볼 수가 없다니까. 자기한테는 화 분노가 나면 그 자기한테는 상당히 소중한 감정으로 알아. 그 점이 지금 문제예요. 제일 먼저 훈련해야 될 부분이 그 어떤 것도 이게 나한테 오히려 내가 오랫동안 습관에 대해서 나에겐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마음, 그걸 툴을 터는 연습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비우는 거예요. 무조건. 머리, 감정, 모든 생각 있죠? 다 비우는 연습해야 돼. 하다못해 이상적인 것은 다시 한번 중요한 거. 쓰레기나 찌꺼기를 있는 채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로 에너지나 관심을 그쪽으로 쏠리지 말아라 라는 측면이에요.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치우는 연습 시도를 하고 안 되거나 시행착오고 있으면 그걸 와서 여기서 전수받거나 배워서 계속 나날이 세련되게끔 올라가라. 혼자서 깨끗이 치울 수 있게끔 만드는 데까지 계속 하라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거 이미 큰 것은 이미 배웠잖아. 그렇구나. 큰 게 뭐죠? 우울하다? 아니다. 우울하지 않다. 속상하다? 속상하지 않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열심히 살기가 힘들다? 열심히 살기 쉽다. 또는 열심히 사는 게 어렵지 않다? 이게 콘트라스예요. 그리고 이것을 얼마만큼 자기가 끊임없이 했느냐만큼 그 사람이 평안하거나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결론은 여기에 토달거나 나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한다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손해니까. 이게 자기가 평안하거나 행복을 못 찾으니까. 심리적 정신적 쓰레기와 찌꺼기 개념 있죠. 그 부분은 정말 오늘 가치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문제를 보는 시각을 새로운 수준으로 눈을 뜨신 거예요. 쓰레기와 찌꺼기 개념이. 그래서 내가 이걸 특별히 중요할 것 같아서 심상치료 개빌더 심리 쓰레기와 찌꺼기 이론에서 또 일단은 1차적으로 유튜브에 올렸던 거죠. 이게 31강인가? 32강인가요? 보물덩어리죠. 이 쓰레기와 찌꺼기 개념이. 심리적, 정신적 쓰레기와 찌꺼기 개념. 그동안에 이 부분을 깨끗이 치우고 깨끗한 상태로 활동해야 되는 그것을 말하자면은 사회나 우리 인간이 잘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왜 우리가 몸을 깨끗이 씻고 다녀야 되는지 그걸 조금 더 공부하도록 해요. 왜 몸을 씻어야 되지 인간은? 청결해야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리고 자기한테도 좋고 그뿐만이 아니죠. 또 뭐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러 가지. 건강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안 씻고 다녀야 되지라고 반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씻고 다닐 수도 있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게을르지 않고 항상 청결하게 하거나 신경 쓰고 그 찌꺼기도 치우고 살아야 돼. 만약에 어떤 사람이 씻는 게 생활이 안 돼 있죠. 그럼 그 사람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 심리적 정신적인 거에 대해서는 무한대로 이것도 같이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것을 치우지 않고 살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또는 이것은 그렇게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이상한 그런 사고방식에 빠져서 거기 때문에 그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도 있고. 이게 문제가 이게 굉장히 큰 걸 우리가 지금 다루는 거잖아요. 인간 모든 이 어려운 힘든 점들이 이런 성질인 것들이 정착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쓰레기와 찌꺼기를 놔둔 채로 그냥 별의별 얘기를 하고 별의별 식으로 애를 쓰고 있는 거야 다. 그게 얼마나 이 사회가 혼탁해요. 그리고 나는 문제에서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은 이제 완전히 문제가 되고 무슨 이 질병까지도 생각하고 살아야 돼. 정신적으로.